3, 4월 정도 1차 어떤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XRP의 가격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한 10달러 정도, 한 14,000원 정도는 네, 오늘 모신 분은 리플 빅뱅 책의 저자시죠. 문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나오셨을 때 처음에 우리 출연했을 때 그 리플 가격이 그 이후로 참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한 600원, 700원대에서 거의 한 4,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그 위에 다시 또 한 5,0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3,800원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하락을 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곡소리가 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뭐 중국발 AI 쇼크, 딥시크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트럼프를 필두로 한 관세 정책, 뭐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워딩까지 나오면서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물가 지표도 조금 더 높게 나왔던 부분도 사실 일조가 됐던 것 같아요. CPI, PPI 지수도 예상치가 상회가 되면서 뭔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둔화가 됐다. 그리고 아직 매크로 경제가 너무나 불확실성을 보여주다 보니 앞으로 이제 안전자산 쪽에 조금 더 돈이 몰리는 거죠. 지금 이 금이라든지 미국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위험자산 쪽보다는 안전자산 쪽에 조금 더 배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 밀레이 대통령을 통해서 밈코인이 하나 좀 나왔거든요. 리브라라는 밈코인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좀 사기 의혹을 또 받게 되다 보니 대중들 그리고 기관들의 관심이 조금 더 줄어들고 유동성이 메마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장기적으로 좀 흘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데 진짜 지금 얘기하시니까 보니까 그 리브라, 아르헨티나 워낙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되게 불안정한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리브라 어떻게 추천을 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만에 94%가 폭락을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리브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장됐던 뭐 작은 밈 코인들, 뭐 트럼프 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도 있었고, 뭐 베라체인 등등 사실 많은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된다면 좀 되게 상장 빔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유동성이 메말랐다 보니 상장이 되자마자 바로 또 주춤주춤 하면서 내리꽂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이런 밈코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메이저 상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단 코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 뭐 국가자산으로 매입을 할 것이니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근데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 관련된 코인을 만들면서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본인은 이제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나는 친암호화폐 성향이며 비트코인을 미국의 어떤 전략적 비축으로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공약과 약속을 펼쳐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만들었죠. 이제 크립토 황제라고 불리우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섹터를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신설 부서가 생기고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장으로 올라오면서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좀 기대감이 사실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에 그 이제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 부서의 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뭔가 조금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이 나왔어요. 뭐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 조사해 보겠다.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혹은 아직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뭐 확실하게 난 이걸 채택하겠다가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규제에 대한 완화라든지 타당성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말을 하다 보니 사실 시장 자체는 크게 한번 실망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50개 주, 연방준비를 필두로 한 51개 주까지 봤을 때 거의 20개가 넘는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비축 법안을 실제로 제정하고 있고 상원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유타주 같은 경우는 이미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 투표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마지막 주지사 투표 일정만 남았기 때문에 정말 유타주 자체가 미국의 최초로서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그런 연기금, 뭐 공무원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한 교직원 펀드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에 이제 사명을 바꿨거든요.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어요. 즉 다시 말해 그 연기금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하나의 그런 펀드인데, 거기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스트래티지 MSTR의 주식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미국 국가 자체에서도 조금씩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1등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최근에 이제 마라 홀딩스로 리브랜딩이 됐거든요.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텍사스를 필두로 한 발전소를 완전히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을 더더욱 공격적으로 채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뒷배를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랑 직접적으로 유착 관계를 가지고 미국에 대한 비축 자산을 하기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실망을 하고 비트코인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뒷단에서는 MSTR 주식이라든지 채굴 업체를 통해서 주정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국 국가 단위에서 조만간 채택하는 움직임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그 뭐죠? 준비자산법, 가상자산 준비자산법, 그 루미스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리플이 또 거기 들어가지 않겠냐 기대했었는데 비트코인만 딱 포함시키면서 또 이게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근데 이런 이유에는 이 리플에 대한 가격 조작 의혹, 이게 좀 있었다고요? 이게 금융 상품에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루머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상원 의원이죠. 신시와 루미스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에서 사실 디지털 에셋으로 워딩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뭐 리플이라거나 뭐 이더리움이라거나 미국을 기반으로 한 뭐 에이다,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XRP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가격에 대한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이유로서 약간의 퍼드성 기사, 과장된 기사로 XRP는 준비 자산에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가 XRP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였을 때 지금까지 리또속이라는 말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약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 공방에 휩싸여져 있었고,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 삼각수렴을 보여줬다 보니까 호재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눌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만 나왔던 그런 이슈가 아니라 뭐 2022년에도 나왔고 2021년에도 XRP에 대한 가격 조작 의혹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암호화폐 시장 캐파 자체가 지금 현재 한 3.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애플 시총 하나가 3.5조 달러인데 이 암호화폐 전체가 3.3조 달러다. 즉 다시 말해 시장 캐파가 워낙 작고 이 마켓 메이커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유대계좌문으로서 충분히 이 차트를 그릴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XRP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들이 그들의 어떤 영역 안에서 좀 이렇게 가격에 대한 어떤 이슈와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RP에 투자할 때도 사실 가격 조작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XRP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 리플사의 그런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서 분명히 그들이 또 가치 반영을 만들 시기는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런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에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XRP도 충분히 그런 디지털 애셋 안에 미국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산 클래스 안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가능성을 좀 농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EC하고 지금 법정 공방이 마무리는 안 됐죠. 네, 참 그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긴 합니다만 네. 우리 저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리플과 SEC의 소송, 지금 항소까지 있어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는데 사실 조만간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SEC의 뭔가 태세 전환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좀 다른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최근까지 뭔가 리플 XRP에 대한 현물 ETF라든지 뭐 솔라나 ETF, 뭐 라이트코인 ETF, 많은 알트코인들의 ETF가 SEC로 신청이 됐을 때 사실 SEC는 지금까지 굉장히 반려하고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뭐 비트와이즈의 XRP 현물 ETF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를 신청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감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세대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폴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 과거 아설 ABC 위원장 할 때부터 있었던 SEC 위원이거든요. 이제 차기 위원장으로서 조만간 자리를 앉게 될 거고 그 이외에도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우에다라든지 SEC의 크립토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끌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모두 다 친암호화폐주의 성향자이다 보니까 조만간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뭐 그와 함께 상응되고 있는 바이낸스의 소송이라든지 컴벌랜드의 기각 요청이라든지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지금 잠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 리플에 대한 소송 이슈도 중단이 되면서 좀 끝나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그 걸쳐져 있는 소송들이 전부가 중단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보면은 리플만이 아니라 전체 관련된 그 어떤 종목들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리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리플에 뭐 우연히 이렇게 좀 언급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저도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에 XRP를 언급하면서 뭔가 관심을 보이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리플사와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밀접한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미루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리플의 C레벨들, 뭐 CEO라든지 CLO가 함께 도널드 트럼프와 저녁 식사를 하고 회동을 했다라는 사진이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바도 있었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부터 과거부터 이 슈퍼팩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정치 후원 자금 모금에 리플사가 굉장히 많은 막대한 자금을 후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취임식 때도 각 암호화폐 회사들은 100만 달러 정도를 후원했는데 리플사는 500만 달러 정도의 XRP를 후원하면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는 XRP를 굉장히 많이 좀 보유하고 홀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선거 캠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암호화폐로서 기부금을 받았었는데 그때 7가지의 암호화폐로 이제 기부금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연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XRP가 또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스탠스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서부터 기부를 받아왔고 모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XRP를 직간접적으로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막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굉장히 좀 받아들이고 뭔가 디파이 생태계를 키우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올렸던 이 트루스 소설에 올린 XRP 언급 자체는 그렇게 부자연스럽거나 깜짝 놀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에게도 호감을 얻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네. 보니까 2024년 말부터 미국 내 계약 체결이 급증을 했다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리플이. 네. 이 얘기는 이제 결국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아니면 뭐 여러 분야에서 이 얘기가 되겠죠. 뭐 트럼프도 선거 자금을 리플로 받았다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일단은 뭐 미국에서도 아마 올해 안에는 리플렛이 들어간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자금이체 기업이라든지 송금 회사들, 뭐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머니그램, 리아머니 트랜스퍼 같은 이런 송금 업체들이 모두 다 리플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국경 간 결제, 송금을 할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면서 가치가 이동된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올해 7월 14일 같은 경우는 페드, 연준에서 운용하고 있는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된 그 표준이죠. ISO 2002를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미국의 주요 금권 세력들도 리플렛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의 표준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호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가격대가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 많이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재료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거의 한 6배, 7배 정도 올랐다 보니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와 있지만 많이 올랐다 보니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많이 선반영된 게 아니냐, 혹시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XRP가 과거에 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리또소 구간을 만들면서 에너지 응축 기간, 특히나 그 ISO 2001을 준수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많이 좀 올랐습니다. 뭐 스텔라 루멘도 있었고 헤데라라든지 알고랜드와 같은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동안 수프링을 좀 눌러왔었다면은 이제는 좀 그 발을 좀 올리면서 슬슬 이제 다시 탄성의 법칙으로 원래 자리로 왔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또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불리우는 이더리움 자체가 출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치 반영이 되면 라지캡에 있는 코인들, 뭐 솔라나라든지 XRP라든지 도지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들 또한 반드시 순환매 사이클이 오면서 전통적인 4차 반감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XRP는 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됐을 때 충분히 큰 파급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크게 열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라는 것은 결국 알트코인의 불장, 우리가 소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불장인 것 같거든요. 많이 오르는 거 보면은. 네. 근데 그런 불장이 온다고 하면은 지금의 오른 거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이 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20%, 30%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거의 뭐 1.5배와 2배에 가까운 상승,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적으면은 4배, 5배,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저번 사이클 4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도 20년, 21년도 사이클을 미루어 본다면 그때 당시 엄청난 파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글로벌 유동성 장세와 함께 엄청난 포모의 시기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지금 네네. 시점에서도? 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조정 기간, 하락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다 그냥 바로 폭락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막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매크로 경제가 어렵고 뭔가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사기 피해도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시즌 종료가 아닐까라는 식의 어떤 질문도 주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 항상 반감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4년 주기마다 오거든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채굴 공급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 반감기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져 있고 연준이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 QT와 QE에 대한 피벗 시기와 또 맞물려져 있고 반도체 사이클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과 또 맞물려져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고금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있지만 이제 슬슬 미국 연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점점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가 원유 생산량을 높이면서 유가를 잡고 있고 이제 슬슬 전쟁에 대한 마무리 이슈, 러우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이런 회담이 열리면서 슬슬 이제 물가가 잡히는 듯한 기대감과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준을 필두로 한 영래포 잔고 자체가 2021년도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재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TJ 잔고가 약 8,1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시장에 풀게 되면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하게 역전이 되면서 180도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굉장히 큰 바나나 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인 불장에서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 일단 이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물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두 가지의 좀 어떤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 4월 정도 1차 어떤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2차 불장은 한 뭐 4분기 정도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1차 불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2억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간다면 뭐 2억 2천, 2억 3천 달러 기준으로 한 160K에서 한 170K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포션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그런 알트 시즌이 또 동반이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되는 그러면서 또 인간 지표로서 많은 개인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굉장히 좀 광기를 보이는 그런 환희의 순간이 또 한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XRP의 가격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한 10달러 정도, 한 14,000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XRP 이제 리플을 XRP로 공식적으로 부르게 뭐 한다고 하는데 리플이 입에 익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현물 ETF 이거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일단은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정말 지금 15개 이상의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나 프로시어즈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까지도 이 파생 상품까지도 신청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SEC에서 점진적으로 신청만 좀 받아주고 있지 완전한 승인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의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자체는 이 SEC와의 법적 소송이 좀 끝나줘야지만 SEC에서도 이제 좀 ETF를 승인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적 소송이 끝난다 한들 아직까지는 그 1.5경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아직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좀 영역이 SEC의 법적 공방 끝나고 블랙록에서도 좀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해주면 그때서야 좀 비로소 SEC에서도 승인을 해주느냐 마느냐 좀 그런 기로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3, 4월 정도 1차 어떤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XRP의 가격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한 10달러 정도, 한 14,000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두 가지의 좀 어떤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 4월 정도 1차 어떤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2차 불장은 한 뭐 4분기 정도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1차 불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2억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간다면 뭐 2억 2천, 2억 3천 달러 기준으로 한 160K에서 한 170K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포션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그런 알트 시즌이 또 동반이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되는 그러면서 또 인간 지표로서 많은 개인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굉장히 좀 광기를 보이는 그런 환희의 순간이 또 한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XRP의 가격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한 10달러 정도, 한 14,000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